휴대폰 속에 멈춰 있는 단 한 줄의 문자, 그 5글자가 아직도 제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남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와도 같습니다.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밀려와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압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지만 제 휴대폰 속 그 메시지는 여전히 오늘 받은 것처럼 또렷합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위암과 싸워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꿋꿋이 농담을 던지고 식구들을 웃게 만들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병이 깊어질수록 그의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넘기기도 힘겨워했고 작은 움직임에도 진땀이 흘렀습니다. 그런 날이 이어지던 어느 저녁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파. 고마워. 단 5글자와 짧은 마침표 하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덜 아프다는 말이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게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휴대폰을 켤 때마다 습관처럼 남편의 메시지 창을 열어봅니다. 읽고 또 읽고 마치 그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착각에 잠깁니다. 어떤 날은 화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당신 오늘은 덜 아프다고 했지. 그런데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 있는 거 맞지? 아이들은 종종 말합니다. 엄마, 그 메시지 이제 지워 더 힘들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그건 단순한 문자 한 줄이 아니라 남편이 제게 건넨 마지막 숨결이자 마지막 미소이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별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이 남긴 작은 흔적들, 누군가의 한마디 손끝에 남은 따뜻함 같은 것들은 끝내 우리를 지켜줍니다. 저는 지금도 남편이 제 곁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휴대폰 속 그 문자가 제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한 순간 병실에서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한 건 유난히 고요했던 저녁이었습니다. 병실의 불빛은 희미했고 기계음만이 똑딱거리며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병인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오늘은 조금 덜 아파. 고마워.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싸움과 눈물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위암이 남편의 몸을 갉아먹어 갈수록 그는 밥을 먹는 일조차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은 빠지고 온몸은 뼈만 남은 듯 말라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번 괜찮다, 아직 버틸만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날 보낸 문자는 달랐습니다. 스스로의 고통을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프다. 그 말은 지난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늘 말로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행동으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늘 제 몫의 반찬을 먼저 챙겨놓고 아이들 시험 기간이면 늦게까지 옆에서 함께 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는 글자로 자기 마음을 남겼습니다. 짧은 문장 끝에 붙은 마침표 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이 세상과의 대화를 스스로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파. 고마워. 그 문장에는 끝내 못다한 수많은 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어.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했어.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손등 위로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 손은 힘없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로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 메시지가 그의 마지막 힘을 모아 전한 인사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메시지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도 넘게 다시 읽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마치 그가 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짧은 5글자와 마침표 하나. 하지만 제겐 어떤 긴 연설보다 더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제가 답장했지만 끝내 읽히지 못한 채 남편은 제 곁은 떠나더랬죠.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조금이라도 덜 아프다니 다행이네. 오늘 저녁은 당신 좋아하던 맑은 국 끓여줄게. 손가락이 떨려 문자를 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쓰고 싶은 말은 훨씬 많았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같이 있어줘서 행복했어. 하지만 그때는 이상하게도 그런 말들이 차마 손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착각 속에서 내일도 또 얘기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읽은 표시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시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눈을 감은 채 그 메시지를 확인할 힘조차 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참을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제 답장을 확인해 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병실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심장 모니터의 삑삑거림이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읽어줘, 제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제발 그걸 알아줘. 하지만 남편의 손은 더 이상 제 손을 꼭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답장을 보냈던 제 휴대폰은 여전히 손 안에 있었고 화면 위에는 전송 완료라는 4글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휴대폰 속
제 답장을 다시는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마지막 문자는 아직도 수십 번씩 다시 읽지만 제 답장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장은 도착했지만 결코 닿지 못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전하고 싶었던 수많은 고백과 감사가 그대로 갇혀 있는 느낌. 그래서 휴대폰 속에 묻어두고 꺼내지 못하는 무덤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떠난 이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합니다. 못다 한 말을 종이에 적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요. 저도 몇 번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면 눈물이 먼저 쏟아져서 글자가 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답장 한 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미완의 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 왜 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사랑해라는 말 하나를 끝내 아껴버렸을까? 그 질문은 지금도 제 마음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아마 남편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 속 고마워라는 말이 이미 모든 답을 대신해주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답장을 보내고도 끝내 전하지 못한 말들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그에게 직접 말할 수 있기를, 다시 만나는 날에는 꼭 그 한마디를 제일 먼저 건넬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요, 그 답장을 둘러싼 제 마음을 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제 정리하라는 자식들의 말과 그 속에서 느낀 세대의 거리감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휴대폰 속 남편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지워. 더 힘들어 보이잖아. 그 말에 저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제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울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겠지요. 그게 마음 아팠을 겁니다. 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엄마만 힘들어지는 거잖아. 아이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얘들아, 그 메시지를 지우는 건 단순히 글자를 지우는 게 아니야. 너희 아빠의 마지막 숨결을 지우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 집착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게 힘들면서도 힘이 돼. 사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가슴이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남편의 존재를 다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아픔과 위로가 동시에 있는 참 모순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젊습니다. 그들에게 휴대폰 속 메시지는 수없이 쌓이고 사라지는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쉽게 말하지 않았던 남편의 고백이었고 마지막으로 남긴 진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지우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세대마다 기억을 간직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억은 사진이나 영상일 수 있지만 제게는 글자 하나, 마침표 하나가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대신 휴대폰 속 글자가
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결국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이걸 정리할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두자. 아이들은 제 고집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스스로 결정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그것은 집착이 아니라 남편과 저를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니까요. 밤은 늘 저를 가장 약하게 만듭니다. 낮 동안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며 마음을 달래지만 불을 끄고 방에 혼자 누우면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 밤이면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메시지를 엽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파. 고마워. 짧은 5글자를 저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마치 남편이 제 옆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그러면 순간적으로 착각이 듭니다. 남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처음에는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남편의 고통을 증언하고 있었으니까요. 위암으로 지쳐있던 그의 몸, 수술 후 더 이상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던 모습, 한 숟가락을 넘기며 괜찮다고 웃던 얼굴. 모든 것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고마워, 여보. 나도 고마워. 하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메시지를 읽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흐느낌에 섞여 떨리는 목소리였다면 지금은 가끔 미소를 띤 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덜 아픈 날이 있었구나. 그 순간만큼은 조금 편안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남편이 제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파. 고마워. 응, 당신이 덜 아프다니 나도 기뻐.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누군가가 본다면 혼잣말하는 괴상한 노인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제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과 다시 연결된 것 같았으니까요. 가끔은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문자를 읽다가 남편이 병원에서도 농담을 던지던 모습이 떠올라서요. 통증에 얼굴이 일그러지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라가면 당신이 좋아하는 바지 사이즈로 돌아가겠네 하며 농담하던 사람. 그 농담 덕분에 우리는 힘든 와중에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속 5글자는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여전히 유머와 따뜻함이 살아있는 기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메시지를 읽다가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 속에서 피어나는 눈물입니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복잡하지만 견딜 수 있는 눈물. 저는 이제 매일 밤 남편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로 다시 그 말들을 불러냅니다. 그것이 제 하루의 마무리이자 남편을 기억하는 의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화면에 뜬 5글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 그의 목소리,
마지막 날의 병실 풍경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하면서도 자비로운 구석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흐를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문득 미소가 먼저 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파. 고마워. 예전에는 그 문장이 남편의 고통을 그대로 전하는 듯해 읽기조차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덜 아픈 하루도 있었구나 하는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잠깐이나마 편안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 그 순간을 제게 전하려 했던 그의 마음을 느끼며 안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메시지를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끔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그날은 조금 괜찮았구나. 참 다행이야. 마치 남편이 제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것 같아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실의 시간은 눈물이 줄어드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겐 조금 달랐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눈물 속에 웃음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울다가도 남편의 농담이 떠올라 웃음을 터뜨리고 웃다가도 다시 그리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오히려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변화를 느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휴대폰을 붙잡고 울기만 해서 걱정했지만 요즘은 미소 지으며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좀 편안해 보인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가 아직 곁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이 떠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여전히 제 일상에 살아 있습니다. 눈물이 줄어든 게 아니라 눈물이 다른 빛깔로 변한 겁니다.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 위로를 찾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 저는 메시지를 열 때마다 아픔보다 따뜻함을 먼저 느낍니다. 남편이 끝까지 보여주려 했던 마음, 고맙다는 말이 가진 힘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 고마움이 저를 붙잡아주고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제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종종 그 이유를 스스로 묻습니다. 왜 하필 그 5글자가 내 삶의 중심에 남아있는 걸까? 오늘은 조금 덜 아파. 고마워. 남편은 위암 투병의 마지막 시기에 극심한 통증 속에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온몸이 욱신거렸고 한밤중에는 고통 때문에 끙끙 앓다가 땀으로 시트를 적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가족 앞에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버틸만해라며 저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힘을 내어 보낸 메시지는 사실상 제게 건네는 작별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표현한 마음은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다 담지 못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안도감까지 함께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단순히 남편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떠올립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챙기고 힘든 와중에도 농담을 잃지 않았던 그의 모습. 그래서 그 5글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징하는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메시지는 제게 남겨진 숙제 같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파. 라는 말은 이제 남편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당신은 남은 삶을 잘 살아가라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고마워라는 말은 더 이상 죄책감에 매달리지 말고 편히 살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말이 가진 힘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그 힘이 단순히 과거를 붙잡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살아갈 용기를 주는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자를 열 때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느낍니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글자 몇 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의 사랑이 응축된 기록이라는 것을요. 언젠가 제가 떠난 뒤에도 이 메시지는 제 휴대폰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이들이 다시 읽는다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메시지는 남편이 제게만 남긴 선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짧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말. 그래서 저는 이 5글자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평생 지우지 못할 거라는 걸요. 아니, 어쩌면 지울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정리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없애려 하지만 제게 정리는 꼭 비워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남겨두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또 다른 정리일 수 있으니까요. 남편의 마지막 문자는 더 이상 제게 짐이 아닙니다. 처음엔 눈물을 쏟게 만드는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살아갈 힘을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슬픔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감사와 다짐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제게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 아직 살아야지. 너를 대신해서라도 하루를 더 잘 살아야지. 남편이 고통 속에서도 끝내 전한 건 원망이 아니라 고마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밤마다 그리움에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제 안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괜찮아. 이제 너도 내 삶을 살아. 앞으로 제 남은 시간은 그 말대로 살아내는 연습일 겁니다. 남편의 부재를 애써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동시에 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려 합니다. 딸의 결혼, 아들의 고민, 손주의 웃음, 그리고 언젠가 마주할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 그 모든 순간을 남편의 메시지와 함께 살아갈 겁니다. 아마도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제 휴대폰 속에는 그 문자가 남아있겠지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화면을 열며 미소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파. 고마워. 그 5글자를 읽으며 제 삶도 충분히 고마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상실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자의 몫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이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가요? 저처럼 휴대폰 속 짧은 문자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사진, 목소리, 작은 물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